여러분, 이것들은 꼭 제대로 버리셔야 합니다. 이것들을 잘못 버리시면 어느 누구이든 큰 해를 받을 수가 있으며 그 가정의 운과 복이 모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제 댓글에 달마도를 버려야겠는데, 집안에 있는 풍수 그림이 너무 오래되어 버려야겠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버리면 될까요? 라는 글들이 참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집에서 기르던 식물들을 버리는 방법에 관해서 묻는 질문들이 제 메일에 참 많이 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쓰레기로 생각을 한다면 불연성 쓰레기나 가연성 쓰레기로 나누고, 흙은 어떻게, 식물은 어떻게 라는 식으로 나누면 되겠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반적인 수단이 아닌 풍수적인 수단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껏 여러분들에게 음으로든 양으로든 풍수적인 기운을 전달하였던 것이고, 또 그 스스로 풍수적인 기운이 집안의 다른 어떤 물건보다 강했던 것들입니다. 네, 그림을 잘못 버려서, 식물을 잘못 버려서 불행을 얻는 경우가 아주 심심찮게 많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꼭 이 방법대로 버리시도록 하세요. 첫 번째로, 여러분, 해로운 풍수물건, 오래된 풍수물건은 꼭 이렇게 버리십시오. 아마 간혹 집에 수맥이 있다고 하여 달마도를 걸어두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었다면 그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풍수적으로 이런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그리고 또 시들어서 죽은 식물이 집에 있어서 좋을 이유 역시 절대로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큰 해를 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울 역시 오래되어서 버려야 할 것들 역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버려야 할 것들이 집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풍수적으로는 아주 해로운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이 재물적인 목적으로 걸어둔 것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큰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며, 또 그것이 명예나 성취운을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 여러분은 계속적인 실패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의 기운이 강한 것은 분명 여러분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아니, 그것이 갑자기 집안을 확 일으켜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의 기운이 강한 물건은 어떤 시기든 여러분의 가정에 큰 해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버릴 것은 무조건 버리세요. 특히 그것이 거울, 그림, 식물 같은 풍수적인 소품이라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풍수 물건은 반드시 분리를 해서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풍수와 관계된 물건들이라면 이것은 무조건입니다. 네, 그것은 모두 분리가 되어서 버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신발을 버리실 때 반드시 끈을 풀어서 버려야 하는 것처럼, 또 속옷을 버리실 때 반드시 반을 잘라서 버려야 하는 것처럼, 식물은 화분에서 분리가 되어서 버려져야 하며, 그림은 표구된 케이스가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버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마 지금껏 여러분들은 통째로 버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스스로의 기운이 통째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나 동물로 치면 병든 채로 버려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네, 이제 수명이 다 되었다, 활동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알려져야 하며, 이것이 바로 원래의 상태에서 분리를 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수의 기운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어떤 것은 굉장히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행여 여러분에게 아주 큰 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림이나 글씨는 반드시 말아서 보이지 않게 해서 버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림이나 글씨 등 벽에 걸려져 있는 것들을 지금껏 버리실 때 어떻게 버리셨나요? 네, 이것은 당연히 표구를 분리해서 버려야 하며, 그리고 그 케이스는 일반적인 쓰레기를 버리는 수단으로 버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림이나 글씨 등 그 내용물은 반드시 잘 말아서 그것이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서 버려야 하는 거예요. 원래 풍수에서는 이것을 반으로 잘라서 버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이것을 잘 말아서 끈으로 묶으시고 이것을 재활용 쓰레기에 버리시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버리시든 하시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야 그것이 스스로의 기운을 멈추게 되고, 또한 여러분에게 그 어떠한 해도 주지 못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식물은 꼭 흙에 버리세요. 그래야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식물이나 동물은 무조건 흙에 버려져야 하고 묻혀져야 하는 것이 풍수학에서의 원칙이에요. 네, 사람도 죽으면 흙에 묻혀지는 것처럼 이건 역시 생명을 가지고 있던 것이기에 반드시 흙에 묻히거나 버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혹 여러분의 가정에 마당이 있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하지만 도시에서는 이건 역시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꼭 식물은 분리를 하셔서 종이에 싸서 버리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화분에 있던 흙은 주변에 흙을 버릴 수 있는 곳에 버리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식물이 담겼던 그 화분은 깨끗이 씻어서 버리시든 아니면 다시 사용을 하시든 하십시오. 네, 이런 화분은 다시 사용을 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버릴 식물만큼은 꼭 종이에 싸서 버리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지금껏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을 주었던 식물에 대한 마지막 도리이며, 또 이렇게 해야 자연의 기운을 다 얻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야 여러분에게 그 어떠한 해도 없을 것이고 말이죠. 다섯 번째로, 여러분, 거울은 무조건 이렇게 버리세요. 그래야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버리실 때는 무조건입니다. 네, 종이에 싸서 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혹 너무 커서 종이에 싸서 버릴 수가 없다면 그 거울 면만은 반드시 종이를 붙이셔서 버리시도록 하십시오. 이는 자칫 깨어져서 타인을 다치게 할 수도 있기에 그러하기도 하지만, 우리 풍수에서는 어떤 것이든 그 기운을 가진 것을 그냥 버리는 법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식이든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어야 해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이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천이나 종이로 감싸서 버리는 것입니다. 이 거울은 재물운과 번영운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칫 큰 금전적인 또 사업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풍수와 관계된 것들을 절대 쓰레기처럼 버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감정적인 변화나 기분적인 변화를 주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시는 것들은,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풍수의 기운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쓰레기처럼 그냥 버리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시계, 인형, 그림, 신발, 식물, 거울 등과 같은 것들은 풍수의 기운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버리실 때는 무조건 최소한의 예의, 즉 보내는 자의 도리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여 큰 것은 꼭 끈이나 줄로 한 부분을 묶어서 버리셔야 하며, 또 작은 것들은 반드시 종이에 싸서 버리셔야 하며, 또 가능한 원래 상자나 아니면 그것을 넣을 수 있는 상자나 케이스에 넣으셔서 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 것은 망자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물건들 역시 나름의 기운의 파장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기에 그 역할과 활동을 멈추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앞서와 같은 행동들인 것입니다. 네, 그래야 버려지는 것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해를 절대 받지 않는다는 것이며, 오히려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그 물건들로부터 복과 운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풍수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버리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